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일이었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수험생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들 무사히 수능을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훌륭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오늘은 수능날에 느꼈던 긴장감이나 그때 쏟았던 열정들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상장한 T3와 TFE 때문에 왠지 조금 더 루즈해지는 공모주 시장이기는 한데요. 덕분에 다시 긴장감을 갖고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유비온과 엔젯이 동시에 상장을 하거든요. 참여한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체크포인트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인 유비온부터 볼게요. 공모가 2,000원이었죠.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우리 사주 미달이나 기관 투자자 미납 없었습니다. 일반 투자자 미납도 없었네요.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49%로 확정이 됐습니다. 수요 예측 때 1.11%였는데 4배 정도 증가하긴 했네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하고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840만 8,802주, 42.66%가 되겠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68억 원 정도로 가볍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31.80%로 코넥스 이전 상장답게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고요. 자,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의 비율이 74.55%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아무래도 기존 주주가 누군지 그리고 매수 단가가 얼만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주는 아주아이비투자,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증권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 비중이 높고요. 플러스 소액 주주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FI, 재무적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주아이비투자가 2013년에 투자했을 당시 인정받았던 몸값의 4배 밸류를 받고 이번에 상장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했던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도요. 2,000원 아래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차트에서 노란색 음영을 쳐둔 부분이 공모가보다 밑에서 산 경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회사가 5대1 액면 분할을 실시했기 때문에 액분 이전에 10,000원 밑에서 산 주주들은 주가 2,000원 이상이면 모두 수익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액면 분할 이후에는 2,0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던 적이 별로 없기는 하고요. 아무튼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모두 공모가보다 저렴하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49%, 최종 유통 가능 물량 42.66%, 기존 주주 비율 31.80%. 대다수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 아래라는 것이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168억 원대로 매우 가볍다는 건 장점이죠. 가볍기는 무지하게 가벼운데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 또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낮아서 물량 떠넘기기 위험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매수세가 잘 붙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기준가 마법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청약 2일차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잘 버텨줬는데 그 이후로 쭉쭉 빠지더라고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코넥스 시장 가격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30거래일의 종가 산술 평균과 11월 17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30일 산술 평균을 계산하면 2,165원이고요. 11월 17일의 종가는 2,040원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코넥스 시장 가격은 둘 중에 낮은 2,040원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상장일의 기준가는 이 식에 따라서 2,034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호가 단위는 올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가는 2,035원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기준가 마법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일의 시초가는 1,835원에서 4,07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다소 크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가볍다는 것을 노리고 세력이 붙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유통 물량 소화된 후에 좀 밀어 올릴 것인지 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엔젯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 10,000원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미납은 없었는데 일반 투자자 쪽에서 미달이 발생했고요.
이 미달분은 상장 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했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8.25%입니다. 사실 더 높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 예측에서 건수 기준의 비율은 13.65%나 됐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기관들에게 많이 좀 그 위주로 잘 배정을 했다면 더 올릴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미래에셋에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어쩌면 욕심인 거죠.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34.27%로 소폭 감소하고요. 금액으로는 36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볍기는 한데 아주 가볍지는 않은 약간은 애매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상장일의 매각 가능 주체별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의 비율이 45.44%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34.25%,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엔젯의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벤처금융의 매수 단가가 2,000원, 2,375원, 5,275원, 공모가 10,000원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엔젯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확약 비율 8.25%, 유통 가능 물량 34.27%, 기존 주주 비율 15.60%고요.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 높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361억 원으로 유비온보다는 훨씬 무겁겠고요. 전체적으로 딱히 좋은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최근에 유통 가능 금액 300억 원대 종목들의 성과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엔젯을 패스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 52억 원에다가 유사기업들의 평균퍼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6,978원으로 도출이 돼요. 공모가 대비해서 무려 30%나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22년 예상순이익 67억 원에 적용을 한번 해봐도 여전히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출이 돼요. 그래서 상장일에 수급이 붙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유비온과 엔젯 모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나마 둘 중에 하나의 수급이 좀 붙는다고 하면 정말 가벼운 유비온에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난 뒤에 세력들이 조금 붙을 것인지 저도 궁금하고요. 혹시나 급등이 나온다면 그냥 좋은 구경했다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상황은 좀 어렵지만 청약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운이 부디 전해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